미국이 이성의 힘이 찬탄할 정도로 발전돼 있어요. 칼 슈미트는 파시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거든요. 정치는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구분하는 게임이야. 근데 미국은 야, 뭐 합리적으로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힘이 약해졌잖아. 소비에트 해체됐잖아. 그러면 네가 해체된 만큼 꿇어. 네가 그게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네가 레버리지가 이제 없는 거 아니야? 핵도 다 그렇게 됐고.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런가요? 감정의 동물이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요. 국제정치학계에서 흔히 한동안 간과했던 게 미국이 국제정치학을 지배하니까 합리적으로 세상을 봐요.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강대국을 향한 지위 욕망,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구려. 예.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세계적 거장들이 놓친 거예요. 네, 안병진 교수의 진짜 미국,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와 함께 미국의 속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안병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미국은 불행히도 철이 없다. 어찌 보면 뭐 그게 멋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 멋있음을 계속 여기저기에서 과시하다 보니 이런저런 충돌도 있다 하는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해주셨어요. 신중하지 않다는 거죠? 마치 그렇습니다. 19살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가끔씩은 미국이 그렇게 혼자 고립되어 있는 나라라면 신중하지 못한 그 부작용이 적을 텐데 온 세상 모든 일에는 다 관심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충돌도 많고 갈등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도 가끔 듭니다. 오늘 그 지난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예를 들어주셨는데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위해서 뭐 좀 재밌게 해주려고 축구공을 주면서 예. 거기에 뭐 코란 문자를 써주는 바람에 아주 뜨악했더라 아프간 예. 국민들이. 예. 뭐 그런 사례? 그런 어떤 상대 역사에 대해서 관심 없어도 어차피 잘 나가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제가 오늘 꼭 강조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위대함이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인생에 원래 양면이 있잖아요. 저는 미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는 막 사람들이 일부에서 친미파, 이렇게 한국은 친미 아니면 반미더라고요. 그렇죠. 왜 자꾸 회색빛으로 세상을 이해하는지. 전 미국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순적인 나라다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관찰할 때도 상당히 그 모순 속에서 관찰해야 됩니다. 처칠 예를 들었듯이. 그래서 프랑스의 어느 지성이 그 보바르, 시모누 보바르라고 예. 사르트르와 계약 결혼했다. 이분도 반미주의자였거든요. 원래 유럽 지성들이 미국을 경멸합니다. 네. 미국은 철학적이지가 않거든요. 그 프랑스는 데리다 뭐 어마어마한 포스트 모던. 미국에서 데리다 얘기하면 수업에서 좁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보바르가 미국을 떠나면서 했던 얘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제 지금 심정과 비슷한데 슬프게 미국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네. 왜 슬프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국에 대한 양가적 감정 같은 게 있는 건데 제가 그런 양가적 감정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함이 합리주의의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성의 힘이 찬탄할 정도로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그리고 특히 미국은 대학 교육이 중국이 100년대도 못 따라갑니다. 왜요? 엘리트 대학에서의 거장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이성적 교육, 그러니까 리즈닝. 예. 그러니까 흔히 왜 소크라테스적 질문 이런 거 있잖아요. 치열한 논리. 네, 그러니까 거장들의 특징이 특히 옥스퍼드가 그런 거, 영국의 옥스퍼드가 그런 거 잘하는데요. 거장들이 수업 때 저 어렸을 때 이건 너무 제가 나이가 들은 표시인데 그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라는 네. 게 있었는데 이제 소크라테스적 질문하면서 예. 살벌하게 그 리즈닝을 만들어가는 수업. 하버드의 그 수업이 탁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성적인 논리의 담론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그걸 한국 분들은 그 일단을 봤죠.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영상을 보면 예. 그 리즈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점에서 저는 미국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반대입니다. 한국은 이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정서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일반화하자면. 예. 그래서 그걸 어떤 사람의 태제는 조울증, 어떤 사람은 약간 스피리추얼한 나라다. 사실은 그 말이 맞죠. 왜 그 외국의 락 가수들이 한국 떠나면 잊지를 못하잖아요. 중독된 것처럼 꼭 다시 오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공연하고 나서 저 일본 가면 재미가 없어서 공연을 못 하잖아요. 네. 한국은 그 어려운 뭐 말도 안 되는 그 랩과 영어를 해줘도 다 떼창을 따라하면서, 그거는 거의 광적인 풍경이죠. 에너지에. 예. 광적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한국은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나라입니까? 그 감정은 좋은 뜻이기도 하고 나쁜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은 한국의 예를 들어서 100분 토론을 보십시오. 예. 한국의 토론 프로를 보십시오. 그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제가 엉망진창이라 말하면 좀 너무 위험한데 제가 프로님이 해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그 디베이트 배틀이라고 있습니다. 토론 예, 배틀. 예, 예. 그게 막 리그 꾸려서 하거든요. 거기 고등학생들 프로님 한번 그 토론 올라온 애들을 보면요. 이야, 굉장합니다. 그 리즈닝이. 토론 기계 같죠. 예. 그래서 이게 외교안보에서 치명적인 오류로 나타납니다. 아, 그게 오히려? 오히려 인생의 양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미국에서 특히 공화당 대통령들보다 민주당 대통령들이 지성주의자가 아무래도 많거든요. 그 당의 유권자의 그렇죠, 속성상. 그렇죠. 예. 그래서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그 지성주의는 뭐 아직까지도 전설 아닙니까? 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이 멋진 말을 하더라도 그게 오래된 지성에서 나오는 위트와 네. 그냥 멋있는 말과 이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그러니까 케네디가 했던 말은 뭐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말이 많잖아요. 그건 지성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 되는 겁니다. 존 F 케네디가 후보 시절에 그래 내가 후르초프를 만나면 말이야 뭐 저거 뭐 무식한 애 아니야? 그 농부 출신이고 네. 하버드를 뭐 다녀보지도 않았던 얘랑 같은 자리에 정상회담을 하면 내가 군축이라고 하는 거 군축을 해야 군비 축소. 예, 군비 축소 해야 소비에트도 이득이고 그건 상호 이득이잖아요. 그건 내가 뭐 과학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라고 믿고서 자기 자신을 과잉 믿고서 정상회담을 비엔나에 간 거예요. 예. 갔는데 가자마자 후르초프가 윽박지르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기선제압하려고. 예. 후르초프는 인생의 쓴맛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농부 출신이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 하버드, 야, 쟤는 뭐 인생의 진짜 쓴맛을 알아? 왜냐하면 집안도 금수저 집안이거든요. 그렇죠. 일각에서 시니컬하게 얘기한 사람은 지 아빠가 아빠 돈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 케네디는 귀여운 애죠. 그냥 하버드 대학생이죠. 거기서 기선제압을 하면서 그 협박, 위협에 케네디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후르시초프가 했던 자기가 살았던 하버드와 보스턴 바깥의 세상이 저 마피아, 조포, 건달들의 세계가 따로 있구나를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되게 위축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 이론에 전 동의하진 않는데 그래서 국내에 돌아와서 욕을 많이 얻어먹고요. 후르쇼프한테 당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론인데 예. 어쨌든 이 어떤 후르쇼프나 소비에트 중국이나 이런 리더들에 대한 굉장한 불신, 혐오를 가지게 된 계기가 있고요. 똑같은 오류를 누가 범했냐? 빌 클린턴. 빌 클린턴도 대표적인 지성 아닙니까? 그렇겠죠. 로즈 장학금부터 시작해서 뭐 토론 대회 나가면 항상 1등할 듯한. 토론에서 빌 클린턴 이길 사람은 지금까지도 현존하는 인물 중에 없습니다. 현존하는 인물 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모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사담 후세인이랑 정상회담을 하면 내가 얼마든지 사담 후세인을 설득할 수가 있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빌 클린턴이 너무 뛰어난 게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회담을 할 때 저는 빌 클린턴 천재입니다. 이스라엘 친구한테는요, 예. 그 중동지도 저한테 중동지도 지금 그리라 그러면 제가 네. 그릴 수 있나요? 이스라엘이 어디 있더라? 아주 그렇죠. 애매한 지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세세하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의 지도. 세세하게 그려가지고 이스라엘 애들한테는 야, 이 관점에서 팔레스타인과 이런 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가 팔레스타인 아바스 수상이나 이런 사람 만났을 때는 예. 팔레스타인의 관점에서의 지도 그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지도를 쫙 그려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매혹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질 만은 해요. 제가 빌 클린턴, 오바마 이런 친구들은요
디베이트 대회에서의 1등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100분 토론에 나오면 그냥 귀엽죠. 예.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미국의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뛰어납니다. 네. 하지만 사담 후세인을 만나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그 컨셉 자체가 잘못됐죠. 그렇죠. 그 논리로 일이 되는 동네가 아닌데. 아닌데 음. 오히려 부동산 업을 해보고 조폭들을 거느려 본 예. 트럼프가 협상은 더 잘했죠. 인생을 알잖아요.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예, 교환하자. 예. 음. 교환하자 더하기 음. 그 흔히 조폭들 하는 방식. 네. 일단 저 중학교 때 그 반에서 음. 좀 거칠었거든요. 일단 반에서 1등 먹는 애가 네. 제일 먼저 한 게 저 이제 벽 유리창 네. 맥주병 가지고 유리창부터 깨고 시작했어요. 그걸로 끝. 네. 그걸로 제압. 그런 거잖아요. 네. 트럼프가 귀재입니다. 그런 거. 음. 왜냐하면 그 뉴욕에 마피아 세계 이런 세계에 깊숙이 발을 들이밀었으니까. 근데 보통 미국의 대통령들은 예. 특히 민주당 쪽은 지성주의자다 보니까. 음. 그래서 사실은 이 합리주의, 위대한 미국을 만든 합리주의가 오늘날 같은 디스토피아적 세상, 혼돈의 세상에서는 꼭 강점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그걸 이해했던 인물이 공화당의 위대한 준비된 대통령 닉슨, 소위 말하는 매드맨 티오리, 예, 예. 광인 이론의 선구자라고 흔히 해요. 물론 닉슨이 선구자는 아니지만 예. 그리고 트럼프가 그거를 또 베껴서 써먹었잖아요. 근데 민주당 대통령들은 김정은, 사담 후세인, 시진핑 입장에서는 다루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크림 반도를 먹으면 나 푸틴이 크림 반도를 먹으면 미국은 네. 그거에 먹은 만큼의 상응하는 처벌을 하려고 해요. 그렇겠죠. 제재든 뭐든. 제재든. 그걸 네. 비례적 원칙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게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죠. 예. 근데 트럼프는 어떤 미친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실제 그 저 단추, 예. 그 핵단추 예. 가지고 장난쳤잖아요. 처음에. 김정은 입장에서 그거는 태어나서 처음의 공포죠. 6.25 때 김일성이 겪었던 공포. 6.25 때 왜 아시죠? 그때 미국이 그 핵 그 테스트 해보려고 예. 핵을 탑재하지 않은 폭탄을 B2에서 네네. 예. 평양이나 이런 데 많이 쐈거든요. 팩트입니다. 그걸 당하는 북한 애들 입장에선 저게 그냥 폭탄인지 핵폭탄인지 밑에서 구별 안 되잖아요. 그게 무시무시한 충격과 공포 전략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훨씬 더 그런 점에서 지성주의적 방식을 택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합리주의에 대한 과잉 믿음이 있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바이든 보세요. 그 정보 당국들을 보고받고 아프간 그 완전히 바이든 지금까지 창피한 게 네. 우리가 철군하고 나서 카니였나요? 그 대통령이 잘 버틸 거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망신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인생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 이 지성주의적으로 바깥 세상은 굴러가지 않는다. 미국과 네. 다르다. 아직도 모르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태제는 미국이 가지는 이성주의가 위대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혼돈의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 그 이성이 안 먹히는 세계가 있으니까. 안 먹히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거랑 네. 관련된 얘기로 유학 갔을 때 제일 제가 짜증이 났던 게 당시 정치학계에서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게 학계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미국 정치학대회를 가면은 네. 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어떤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세상. 강대국에 대한 지위 욕망. 예. 그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진핑, 푸틴. 그러니까 미국이 시진핑과 푸틴에게 덜 굴욕을 줬다면 특히 푸틴한테. 네. 근데 미국은 야 뭐 합리적으로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힘이 약해졌잖아. 이제 소비에트 해체됐잖아. 그러면 네가 해체된 만큼 꿇어. 네가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네가 레버리지가 이제 없는 거 아니야? 핵도 다 그렇게 됐고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지. 근데 그런가요? 감정의 동물이니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요. 그래서 국제정치학계에서 흔히 한동안 간과했던 게 네. 자꾸 미국이 국제정치학을 지배하니까 합리적으로 세상을 봐요. 음. 그런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강대국을 향한 지위 욕망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굴욕. 예.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장들이
많은 지금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세계적 거장들이 놓친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제가 세계적 거장도 아니고 예. 그냥 우리 지나가는 길거리에 시민분들한테 외교 안보에 박사학위가 없으신 예.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걸 많이 겪어보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은 네. 그 굴욕과 이런 네.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 저 달콤한 인생 영화 김지훈 감독의 거기서 이병헌이 한 유명한 대사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데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조폭두목이 네. 하는 게. 근데 조폭두목도 설명을 못하죠. 음. 그거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감히 시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쫄지 말자.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중국의 세계적 석학들한테 너무 쫄지 말자 이제. 제가 사실 많이 쫄았거든요. 유학 갈 때. 공부한 게 없으니까 제가. 네. 맨날 데모만 했지 공부한 게 없으니까. 근데 어쩌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석학들보다 수십 년, 수백 년 중국을 옆에서 접해보면서 그리고 거친 삶의 세계를 접해본 우리가 예. 어쩌면 거장들보다 더 통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를 살아가는 우리가. 근데 너무 미국의 이론에 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이론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듣고 나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도 미국이 감정적인 실수를 좀 한 모양이네요. 예. 예. 저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조폭들의 그 조직을 잘 운영해온 보스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누구 길거리에 기자 한 명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이렇게 큰 조직을 잘 운영해온 비결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뭐 비결이랄 것도 없고 조폭이라는 건 항상 그때그때 벌어진 일들이 달라서 원칙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내가 딱 하나 지킨 원칙이 있다면 부하들을 나무랄 때 절대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나무라지 않았다. 야, 여러 그건 사람이 인생을 안 해.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칭찬을 하든 듣고 있든 하고 내가 할 말이 있을 때는 꼭 그 사람만 불러서 네. 이야기를 하고 아하. 그 이야기를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야. 그게 굉장한 용인술이거든요. 그렇더군요. 그게 사실은 뭐 똑같은 얘기면 대중 앞에서 하면 어떻고 혼자 있을 때 얘기하면 어때요? 같은 얘기지. 1 더하기 1이 2라는 얘기 한 건데. 그럼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이 그런 데 약하다는 거죠. 그럼요. 근데 좀 그럴 수 있는 게 예. 지난 시간에도 잠깐 슬쩍 얘기했던 건데 그럴 수 있는 게 미국이 그럴 수 있는 게 뭐 별로 예. 뭐 그렇게까지 우리처럼 치밀하게 협상 전략 안 짜도 예. 뭐 별로 슈퍼파워 하이퍼파워 예. 지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김정은이 미국과 정상회담 할 때 그 준비라는 건 네. 끔찍할 정도의 준비를 하잖아요. 트럼프 뭐 NSC에서 브리핑 받더라도 네. 됐어 내가 알아서 대강 할게. 그 김정은이랑 협상하는 거 별로 성공적으로 협상 아니었거든요. 하노이. 예. 하지만 지금 뭐 하등의 문제가 있나요? 심지어 미국의 장성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그래 인정한다. 그 협상 실패해서 지금 핵 무기가 계속 북한이 재고 있는 거 네. 계속 고도화하고 있는 거 인정한다. 뭐 근데 우리가 뭐 극도의 중요한 순간엔 그냥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하면 돼. 슈퍼파워에 대한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국의 역사상 영국, 네덜란드, 더 거슬러 올라온 로마 이 제국의 역사상 미국만한 초제국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브랜치로 있는 그 군사 기지, 정보망, 에셜론을 비롯한 예. 그 정보망, 그리고 이 소프트 파워의 힘, 이건요 무지막지합니다. 실제로 이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그 미국의 그 동맹들을 정상들이 미국의 에셜론 통해서 다 도청하고 있는 거 뒤늦게 예, 알고 예. 막 블레어랑 막 화내잖아요. 화내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야? 그 정보망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건데 심지어는 어느 나라의 수상은요 미국이 그 에셜론이나 이런 정보망을 통해서 이 불륜을 네. 파악하고서 그거 가지고 팔 비틀었어요. 이거 오픈할까 아니면 우리 말대로 예. 할래?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굉장히 모순적인 나라입니다. 어떤 데는 그러한 그런 건 또 잘하네요. 또 그런 건. 잘하죠. 우리나라야 사실은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할 일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갖고 문 닫고 살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 세계에 대한 관심은 요즘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가 국영수 배우는 시간에 세계사만 배워도 그 미국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지경인 그런 많은 이해관계에 개입을 하는 나라가 그럼 공부 좀 더 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게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잘 안 있습니까? 되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무시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집체 학습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 전환기에는 예. 다양한 문명, 미국의 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학습이 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메타버스나 이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예. 근데 미국의 리더들은요, 미국의 대통령 학습 안 합니다. 물론 혼자 바캉스 가서 책은 보죠. 네. 미국의 민주당이 집체 세미나를 하나요? 안 해요. 각자 알아서 학습. 뭐 각자 알아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물론 전문가 불러다가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굳이 책을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분야의 책을 전문가 불러다가 사실 얘기해 우리나라도 그러네요. 네, 네. 예. 하지만 미국은 끊임없이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계는 위대합니다. 학계는 끊임없이 복귀하고 예. 사소한 것도 새롭게 이론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점에서 대학을 제가 못 따라간다는 게 그런 겁니다. 중국이. 그러나 정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어설프죠. 너무너무 끊임없는 진화를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거긴 양면이 있는 거죠. 리버럴 디마크러시니까. 자유주의, 민주주의, 한국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예. 미국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스라는 영국의 귀족이 네. 근대 초기에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Why great men cannot be chosen president? 왜 위대한 남자는 그 당시는 근대 초기니까 남자죠. 왜 위대한 남자는 대통령이 미국에선 되지 못하네요. 왜? 미국은 천박한 나라니까. 영국과 달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에서 왜 블레어나 네. 그 총리들 의회에서 막 그 디베이트 하는 거 보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대선 후보들 과연 그 장에 가면 네. 그거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죠. Great man이 프레지던트로 초수되지 못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런 리버럴 체제에서 그래서 빌 클린턴이 심지어는 대선 캠페인 때 그 이 어느 기자가 MTV 네. 음악 채널에서 어느 기자가 뭘 질문했냐면 혹시 빌 클린턴 당신은 속옷으로 삼각을 입으세요? 박스 트렁크를 입으세요를 질문한 거예요. 네. 빌 클린턴은 워낙 좀 매력적인 인간이고 뭐 MTV 뭐 anyway. 그래서 빌 클린턴이 저는요 박스 트렁크를 입습니다. 그래서 딕 체니나 이런 예. 미국의 보수의 지성주의자들이 그걸 보고서 아주 혐오. 아니 그걸 질문에 대답하는 저놈은 저게 지성이야? 그걸 왜 대답을 해야 돼? 그게 자기 왜 속옷 색깔과 형태를? 그러니까 제임스 브라이스랑 똑같은 거죠. 위대한 자는 근데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지 조지 시니어 부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속옷까지도 네. 대중들에게 공개할 정도의 그 대중적인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 중국이나 소비에트 입장에서 보면 결함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중국 시스템이 꼭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리더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어떤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외교안보의 경험을 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한국도 경기도지사나 경북지사 하면 대외적 교류라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 곧장 또 인수 이꾸려서 그럼 또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학습할 기회가 없죠. 그렇죠. 학습할 기회, 외교안보는. 특히 더 중요한 건 외교안보에 A를 받는다고 대통령 당선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반대이기도 하죠. 오히려 반대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점. 그래서 미국이 가지는 고민이죠. 그러니까 뭔가 조지 시니어 부시처럼 준비된 철저히 준비된 대통령이 되면 그러한 냉전 해체 과정에서도 지혜롭게 조지 부시 시니어는 지혜롭게 관리했죠. 예.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예외잖아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안 누가 되죠.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리고 되는 사람이 되게 빌 클린턴처럼 조그마한 소도시 에서 올라오거나 올라오거나 뭐 부동산 업자가 되거나. 해서 외교안보도 부동산으로 보는 트럼프가 되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이 건설업자 출신의 어떤 분은 네. 한때 외교안보를 건설업 할 때의 비율을 가지고 이해했던 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살아온 세상으로 세상을 보죠. 그러니까요. 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나 최소한 대통령은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 훈련처럼 그러니까 시진핑의 훈련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고르바초프나 이제 푸틴이나 그 훈련의 과정은 그러니까 그런 훈련의 과정을 사실은 거쳐야 이러한 혼돈의 세계를 질서 있게 이행할 수가 있죠. 그 말씀이 옳아 보이고 다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식의 리더 양성 과정이 도입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없어 보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어떡하죠? 계속 이런저런 뭔가 문제가 불거지는 일은 앞으로도 또 있을 텐데.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리더들 현존하는 리더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잘못 태어났어요. 과거 리더들은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칠게 해도 슈퍼파워로 예. 성장하고 아.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헤게모니가 이전되는 과정은 지금의 과정에 보면 행복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이 전쟁은 했지만 같은 자유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리더가 직면하는 중국은 전혀 가치를 공유하지 않고 과거 소비에트 정도는 아예 비교도 안 되는 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체제는 예. 그간 이끌었던 리버럴 자유주의 민주주의 예. 이는 완전히 오작동을 하고 있고 과거랑 비교할 수 없는 오작동을 옛날에는 멕시코, 쿠바 혹은 한국에 예. 선거 감시단을 파견해야 되는 나라가 미국인데 음. 전 세계에서 선거 감시단이 가장 필요한 나라는 지금 미국입니다. 그렇게 됐죠. 지난 선거도 푸틴이 사이버 어떻게 개입했는지 모르고요. 예. 그리고 다음 대선 푸틴이 반드시 개입합니다. 해킹. 해킹으로. 그리고 푸틴의 개입을 떠나서 제뉴어리 6 커미티처럼 극우 KK단 비슷한 애들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전복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까지 미국의 역사상 들어보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기존에 거친 청년기적 외교했던 부채, 그러니까 다 수표가 날라오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란이 그런 겁니다. 그거 다 날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오작동은 그간 보여줬던 오작동과 비교 안 되는 오작동은 만연화돼 있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 옛날에는 그래도 초당적으로 연속성이 있었는데 바이든과 트럼프는 처음부터 싸우죠. 이건 뭐 이건 화해할 수 없는 가치의 차이입니다. 퇴보하는 건가요? 과거에 비해서? 퇴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디스토피아 혼돈의 이행기는 예.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대외 정책은 그렇다 치고 미국 내부의 합리주의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바이든이든 혹은 공화당의 존 맥케인이든 서로 치열하게 싸웠지만 네. 싸워나가서는 서로 손잡고 위스키 이해하고. 먹으면서는 예. 그래도 미국에 대한 애국의 공통점이 있었죠. 그게 애국이 사라졌어요, 요즘? 사라졌어요. 왜요? 그때 존 맥케인과 바이든 사이에는 서로 동의하지 않아도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 미국 리퍼블릭, 공화국에 대한 기본 가치는 다르지 않은 사람, 네. 방법이 다른 거죠. 그에 대한 절대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서로 존경해요. 지금 트럼프에게 있어서 바이든은 적이에요. 알카이다 같은. 미국의 민주당은 예. AOC 같은 좌파만, 버니 같은 좌파는 빨갱이라고 원래 네. 그분들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 빨갱이라고 부르는 AOC가 문제가 아니라 중도, 빌 클린턴, 바이든, 중도주의자가 헌팅턴적 문명 충돌론자인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이 인간들의 입장에서 자유주의자는 적이에요. 과거 뭐가 돌아온 거냐면요. 파시즘의 섬뜩한 철학자, 정치학자 칼 슈미트의 세계가 돌아온 거예요. 칼 슈미트는 파시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거든요. 정치는 타협의 공간이 아니야. 이분 얘기를 아주 거칠게 데피니션. 정치는 누가 우리의 적인지를 구분하는 게임이야. 근데 지금 트럼프에게 있어서 바이든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바이든에게 있어서 트럼프는 어떤 존재죠? 미국을 선거 결과를 뒤집는 건 뭐예요? 저희가 군사 독재랑 싸웠을 때 저는 저희가 군사 독재를 타도하려고 했습니다. 타협하려고 그러지 않았고 87년에. 그렇죠. 왜냐? 자유주의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은 그 정도로 지금 화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외 외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부에서 예.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부강하게 만들고 제3세계의 경제 수준을 높여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미국이 선두에 서야 한다는 예, 가치를 공유하던 정치인들의 집단에서 예, 그 과정에서 미국의 중산층은 일자리를 잃고 있지 않냐 이 바보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주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걸 다시 깨자는 소리가 되니까 이건 합의가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군요. 그럼요.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자꾸 생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미국 이해관계가 안에서도, 생기고 예. 그다음에 가치가 너무 가치가 차이가 벌어지고. 근데 프로님의 말씀처럼 그걸 이해관계를 해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백인의 그렇죠. 백인 중산층.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뉴욕을 기반으로 한 네. 좀 더 소수자들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더 어려웠던 시절에는 오히려 가치관이 같았는데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나니까 배고픔보다는 배 아픔을 먼저 중요한 고통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논란이 커지는 거죠. 더구나 우리도 트럼피즘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 울산, 거제, 네, 러스트벨트화 되죠. 미국처럼. 그렇겠죠. 러스트벨트화가 되면 그거를 활용한 악용한 참수 선동의 트럼프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유주의,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잖아요. 헌법, 예. 자유주의, 민주주의거든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과거 군사 독재 시절 이상의 힘든 싸움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민주당이 어리석었던 것처럼 어떻게든 이 러스트 벨트나 이런 곳, 예. 서울과 다양한 지방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와 정치와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미국이 이런 국내적인 분열, 외교 안보의 분열 이거를 우리는 심각하게 겪을 텐데 우리는 미국보다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아까 프로님 말씀 아니 미국은 그래도 되잖아요. 그래도 살 여유가 있죠. 우리는 여유가 없거든요. 야, 그거 풀어내야 되는 게 정치인데 쉽지 않겠네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당분간 한 2-30년은 디스토피아의 세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디스토피아 세상에서 예. 씨벨트를 어떻게 잘 매야 된다. 잘 매야 될지 어떡하나. 저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아까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유럽의 분쟁, 거기에 미국이 관여한 상황에 대해서에서도 미국이 실수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예. 앞으로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혹시 있으세요? 미국에서 일각에서는 예. 길게 보면 제재 효과가 있고 또 푸틴에 대한 소위 러시아 자본가들이 예. 워낙 반발이 있어서 길게 보면 다시 러시아와 뭔가 좀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EEJ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전쟁이 좀 전문가들은 길어진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미국 대통령제 전공이니 감히 이 문제에서 무슨 제 주장을 할 내공은 아니고요. 하지만 그 러시아는 결코 완전 옛날처럼 예. 엘친 시절처럼 돌아가긴 어렵다. 미국과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미국은 기후 레짐에서 중국과 미국이 기후 레짐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는가의 실존적 싸움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왜 기후 부분에서 요즘에 예. 아주 약진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물론이고요. 미국 이번에 또 클라이밋 비리 하나 통과가 돼서 이 바이든이 완전히 10년 묵은 채찍이 지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죠. 근데 러시아는 국가적 주유소라는 시니컬한 비유처럼 화석연료 산업의 기반을 미국, 중국과 겨룰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적 기반으로 경쟁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예. 그러면 러시아는 현재의 퇴행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죠. 그래서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갈등이 그렇게 미국의 일각에서 생각하듯이 나이브하게 다시 러시아와 미국이 화해를 하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러시아는 필사적일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겠네.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러시아와 중국은 항상 이해관계가 같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들을 대응하기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좀 더 어려워지고요. 와, 그것도 시트벨트 빨리 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일 거기서 피 보는 게 저희잖아요. 와. 그리고 북한 애들은 요즘 신났잖아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니까 자기는 이제 뒷배가 네. 점점 든든해지는 더 거죠. 든든해진 예.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세상을 잘 들여다보고 공부해야 된다. 예, 네. 시트벨트를 매고 너무 진영의 이념에 따라서 세상을 재단하지 말고 좀 더 초당적으로 같이 연대할 건 연대하고 자신이 보는 세상이 절대적 진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예. 겸손하게 저처럼 정치밖에 모르는 사람은 경제 전문가들 얘기 듣고 이렇게 서로 간에 다양한 협업도 하고 해서 그러게요. 좀 보수 정부는 진보적인 분들 입각시키고 그 다음에 반대 또 역으로 그게 각자의 시각에서 보면 돌아가고 멀리 돌아가는 길이다 할지라도 예. 음, 아니 시진핑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 그냥 미국 통들만 있으면 당연히 시진핑은 이 정부는 그냥 미국과 같이 가는구나. 근데 중국 계획을 존중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예.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을 한다면 네. 다르죠. 예를 들어서 DJ 시절에 강인덕 통일부 장관은 엄청난 보수셨잖아요. 네. 보수분이 야 우리 이제 북한 애들 저렇게 놔두면 안 돼. 평화 번영으로 어떻게 설득해서 가자. 제가 얘기하는 거랑 강인덕 총리님이 얘기하는 거랑 누가 더 설득이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면 쟤는 맨날 원래 보수니까 진보니까. 근데 보수적인 분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일리가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진영을 크로스로 넘나드는 예. 권위가 필요하다. 예. 허허 이거 참 숙제가 많네요. 네, 안병준 교수의 진짜 미국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